알바보 주식입니다. 오늘은 슈레딩거 1편 주식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지 볼까요?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고 전기차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파괴적 혁신자라고 불립니다. 슈레딩거는 전통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테슬라와 같이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슈레딩거가 제약 바이오 산업의 디스트럽터가 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슈레딩거는 제약 산업의 AI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나 체스에서는 AI가 사람을 이미 이겼고 AI가 이미지 센싱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고 AI가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에 가깝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제약 바이오 산업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가? 슈레딩거가 예측 물리학 기반으로 기계 학습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기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신약 개발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슈레딩거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제약기업은 1만 개의 후보 물질 중 약 250개의 전임상 물질을 선정하고 임상 단계를 거쳐 결국 한 개의 FDA 승인을 얻어냅니다. 1만 개의 물질 중 한 개의 신약, 평균 한 개 신약 개발 비용 2.7조 원, 평균 한 개 신약 개발 기간, 이 기간을 다 합치면 15년. 슈레딩거는 이 신약 개발 시장에서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신약을 더 저렴하게 개발하는 파괴적 혁신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시장 규모와 주요 플레이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의 크기는 약 1200조 원입니다. 제가 지난 테슬라 1편에서 자동차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시장 규모에 대한 감을 잡으면 투자 감각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 간단히 리뷰해 볼까요? 전혀 다른 산업이지만 시장 규모 비교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동차, 스마트폰, 약에 돈을 쓰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나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 시장 규모 2천조 원. 자동차는 연간 약 1억 대가 팔리고요. 평당가 2천만 원을 곱하면 약 2천조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이 오시죠? 한 대당 평균 2천만 원, 연간 1억 대 판매. 같은 계산으로 스마트폰을 계산해 보시면 한 대당 평균 50만 원, 연간 14억 대 판매하여 스마트폰 시장은 약 700조 원 시장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약 400조 원, 제약 바이오 시장은 1200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략 감이 오시나요? 제약 바이오 시장은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보다 크고 자동차 시장보다 약간 작은 시장 사이즈로 매우 큰 시장이고 성장성이 담보된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규모 아래에 있는 숫자는 각 산업의 메이저 플레이어의 시가총액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시총 1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2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자 슈레딩거는 아직 5.8조 원입니다. 자동차 시장 규모와 시장에서 테슬라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향후 테슬라가 애플 시총을 못 넘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총이 약 300조 원 수준입니다. 각 산업 규모가 반도체보다 큰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슈레딩거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화이자 시총은 190조 원입니다. 지금 슈레딩거 시총은 5.8조 원입니다. 만약 슈레딩거가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파괴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50조, 100조,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10년 전 상장 당시 시총은 얼마였을까요? 숏셀러들로부터 조롱받던 시절 일론 머스크입니다. 10년 전인데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죠? 당시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망한다, 말도 안 된다, 사기꾼이다. 테슬라 상장 시 주가는 17달러, 시총은 3.1조 원이었습니다. 슈레딩거는 상장 시 시총 1.8조 원, 주가가 28달러였습니다. 슈레딩거 시총은 여전히 5.8조 원 수준입니다. 만약 슈레딩거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서 했던 혁신을 만든다면 단순 계산으로 200조 원 이상도 가능하겠죠. 슈레딩거를 테슬라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공식적 의견을 주장한 미국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시트론 리서치인데요. 과거 테슬라 매도를 주장했다가 매수로 의견을 바꾼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론 리서치는 슈레딩거 IPO가 과거 5년 모든 IPO 중에 가장 중요한 IPO다. 신약 개발 사업을 우주시대로 보내버린다. 10년 전 테슬라가 생각난다. 제약 산업에서 Most Disruptive Software Platform, 가장 파괴적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슈레딩거를 알아볼까요? 이 회사는 상장 전 굴지의 개인 및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시리즈 A는 데이비드 이쇼, 그 시리즈 B, C, D 계속 자금을 공급한 개인은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무려 시리즈 E에서도 또다시 투자를 했고요. 얼마나 좋게 봤으면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굴지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 베런 펀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베런 펀드의 론 베런을 아시나요? 이분입니다. 바로 테슬라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테슬라 미래가치에 대해 엄청난 인사이트를 언급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인데요. 외모는 동네 아저씨 같으나 내공은 어마어마합니다. 회사 주가가 $1000를 향해 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기존비를 유지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나는 여전히 더 많은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공식 인터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펀드마다 스타일이 있는데요. 베런 펀드는 보통 바이오텍에 투자하지 않는데 슈레딩거는 특별한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raditionally invested in biotech stocks, 그러니까 not traditional invest. 그리고 슈레딩거는 아주 유니크한 어셋이라서 예외다. 원래 투자하지 않는 섹터인데 이 회사는 예외라고 할 정도로 슈레딩거는 특별한 회사라는 것이죠. 슈레딩거 본사는 뉴욕에 있고 전 세계 지사가 있습니다. 400명의 직원 중 200명이 거의 다 PhD시죠. 200명이 박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신약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개발자 투입이 소프트웨어 쪽에 130명, 신약 개발 쪽에 70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약사가 개발 단계에서 매출액이 거의 없는 것과 달리 이 회사는 이미 매출액이 의미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이미 855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실적은 아직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고 있고요. 신약 개발은 최근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주요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요. 특이사항이 소프트웨어 그로스 마진율이 83%입니다. 향후 고정비를 커버하면 엄청난 마진율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분기 손실은 약 270억 원 정도고요. 근데 분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앤 R&D를 62%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몇 년 안에 매출액이 의미있게 나와서 이를 커버할 거라는 확신. 두 번째, 유보 현금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유보 현금이 1분기 말 기준 2,900억 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10개 분기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손실 나도 현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향후 현금 소진이 되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관리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1266개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리텐션율이 96%입니다. 고객사들이 까다로운 굴지의 제약 대기업인데 매우 높은 리텐션율을 가지고 있죠. 특이사항은 탑 20 제약회사들이 모두 슈레딩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슈레딩거는 이들 탑 제약사들과 신약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자체 노하우와 싸우면서 단독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 컬래버레이터 공동개발 라인업을 보시겠습니다. FDA 승인 라인업이 2개, 신약 개발, 임상, 전임상 단계 수십 개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인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최근 국내에 상장한 SK바이오팜과 슈레딩거를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SK바이오팜 시가총액 17조 원, 슈레딩거는 5.8조 원입니다. SK바이오팜 직원수 210명, 슈레딩거 400명입니다. 박사급만 200명으로 SK바이오팜 전 직원수 수준입니다. SK바이오팜 FDA 승인 파이프라인은 2개입니다. 슈레딩거는 공동개발 기준 FDA 승인 라인업 2개입니다. 슈레딩거 2개고요. SK바이오팜은 실질적으로 2개 정도이죠. 예, 같고요. 기타 라인업은 SK바이오팜이 8개이고요. 슈레딩거는 공동개발이 25개, 자체 라인업이 5개입니다. 탑20 제약사와 공동개발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향후 라인업 증가, 확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슈레딩거 라인업 가치 및 잠재력이 SK바이오팜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총은 SK바이오팜이 17조 원, 슈레딩거가 5.8조 원입니다. 주식 가치, 주식 잠재력 측면에서 저는 SK바이오팜보다 슈레딩거가 상대적으로 우위로 보이네요.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공동개발 신약 라인업이 2013년 9개에서 최근 29개로 증가했습니다. 신약 개발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실적은 2025년 0.5조 원, 5천억 원 예상하고요. 이때 되면 소프트웨어 매출액과 신약 개발 매출액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같은 시점 공동개발 라인 신약은 약 100개 파이프라인, 그리고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10개 정도 예상합니다. 두 번째, 큰 그림은 신약 개발을 AI 베이스로 변화시키는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은 앞으로 AI 기술 기반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저렴하게 개발될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은 목표가 목표 시총 10조 원으로 추산되고요. 가격 기준으로 주가 $160입니다. 2025년 매출액에 PSR 20배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제약회사라 당장 나오는 매출액과 PSR 로직이 일반 회사보다 단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은 불가피합니다. 밸류에 대한 핵심은 역시나 신약 라인업이 될 것입니다. 25개 공동개발 라인업과 5개 자체 개발 라인업 개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 주에 10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제약산업이 내용이 난해하지만 이 회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기존 전통 신약 개발 방식이 변화가 적었고 오래 걸리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데 AI를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이를 개선시키고 있는 회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올 또 하나의 위대한 기업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상 슈레딩거 1편 주식편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챙겨봅니다. 의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